안녕하세요. 장검중 2학년 학생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수업 좀 들을만 한가요? 선생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여러분한테 올려주고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 과제도 받다 보면은 꼭 틀리는 학생들이 좀 반복적으로 틀려서 약간 수업이 어려운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항상 선생님이 언급하지만 여러분 부디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달아주시고요. 선생님도 당장에 바로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서 영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거 촬영을 하다가 계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원래 우리가 수업이 45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학교라면은 여러분하고 45분 동안 얼굴 맞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수업을 할 텐데 지금 쌤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영상이 총 길이가 내가 수업하는 걸로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15분씩 항상 진도가 느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좀 우리 진도가 전체적으로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한 영상당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말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빠르면 당연히 건의를 해주시면 다시 좀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그 진도가 좀 많이 늦은 편이니까 그건 참고 삼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면 얘기는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면요. 지난 시간 우리가 대몽항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대몽항쟁, 말 그대로 이제 몽골에 저항해서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학자마다 계산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짧게는 3, 40년에서부터 길게는 60년까지. 그래서 몽골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저번에 끝부분을 약간 빠르게 진행하면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길어진 이 여기 또 적혀 있잖아요. 교과서도 지금 우리가 134쪽인가 그렇거든요. 장기화된 전쟁에 고려인들도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몽골과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그림에도 있죠. 당시 고려태자인 후에 원종이라고 불리게 된 이 왕자가 직접 몽골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와 몽골 사이가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 상태에 돌입했다라는 상징으로서 고려의 수도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개경환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많이 틀렸던데 은근 자, 몽골과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 대몽항쟁을 이어가겠다. 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강화도 천도고요. 이제 우리 대몽항쟁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몽골하고 안 싸울 거야. 라는 상징이 개경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 개경환도는 몽골과의 전쟁이 스탑, 멈춘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던 무신 정권은 이걸 치열하게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고려 정부가 최종적으로 개경환도를 했다는 건 무신 정권이 이걸 막을 힘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경환도는 곧 무신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환도가 이뤄졌다고 해서 정말 항쟁이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뒤에 여전히 항쟁을 지속하던 삼별초라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저항을 계속 이어져 가가지고 고려가 몽골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몽골에게서부터 자주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말 이 삼별초가 고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의 자주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느냐? 아닐 거다. 삼별초는 결국에는 무신 정권의 기구기 때문에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전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저항을 했을 거다. 뭐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삼별초의 항쟁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고려는 이제 몽골과 정말 진정한 항복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항복의 과정에서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바로 당시 고려 태자가 코빌라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좀 이색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거지.
요거 보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원간섭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 다른 민족 지배하에 있었던 게 두 번 있었어요. 약 70년 전에 일제에 의한 35년, 그리고 몽골 원나라한테 80년 동안 간섭을 받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구분해 드릴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점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나라, 간섭기. 표현이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기는 병합이에요. 두 나라가 하나로 병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간섭이라는 건 우리만의 종교, 전통, 풍습, 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섭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점이 강한 겁니까? 간섭이 강한 겁니까? 강점이 강한 거고 간섭이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가까이 말 그대로 덤볐잖아. 세계 유례가 없어요. 40년 가까이를 항전한 민족이 없는데 그렇게 항전하다 항복했으면 미운 털이 박혀서 우리를 쥐잡듯이 해야 되는데 왜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지배가 아닌 강점이 아닌 간섭으로 다스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당시 고려시대 왕들의 뛰어난 외교술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고려시대 왕 이름이 고종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름을 뭐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려건 조선이건 고종 그러면 항복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해 그래. 항복해. 대신 조건이 있어. 차기의 왕이 될 왕세자를 우리 몽골의 칸에게 인사드리게 해라. 입족해 하라. 이 조건으로 개경환도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몽골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종이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네가 좀 고생 좀 해라. 무섭긴 하겠지만 너 몽골 본토 가가지고 칸을 만나서 인사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길을 떠납니다. 원종이죠, 고종의 아들. 길을 떠나던 차에 칸이 죽었어요. 만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그럼 난 누굴 만나야 되나? 이때부터 이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룡을 찾아라. 어느 쪽에 줄을 대야 하나?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라. 이거예요. 이건 약간 도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원나라의 수도에 있었던 아리쿠케라는 사람이에요. 죽은 칸의 형제인데 막내 동생이에요. 얘가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이고 죽은 형님 칸의 시신까지 장례시킨 사람이고 수도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대세를 따르는 건 맞는데 소문과 정보력을 이용해 보니까 그 조금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쿠빌라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이 확 땡기지 않아요? 이 쿠빌라이가 약간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런 거예요. 야, 현실에 살아있는 권력의 줄을 대야 되냐 아니면은 미래에 투자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원종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본다. 그러면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쿠빌라이한테 간 거예요. 쿠빌라이가 두 팔 벌려서 끌어왔습니다. 고맙다. 내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40년 가까이를 항전했던 전 세계가 놀란 그 고려가 나한테 인사를 왔다. 이거는 온 세상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이 쿠빌라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력을 얻어서 이 쿠빌라이가 그 다음 칸이 딱 된 거예요. 선택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면 자 보세요.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누가 할 얘기예요? 원나라가 할 얘기죠. 몽골이. 근데 거꾸로 우리가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자, 고려 원종이 저기는 쿠빌라이한테 조건을 걸어요. 첫째, 그 옷 입는 거예요. 그 우리 고래 풍속대로 입을 테니까 우리 옷 입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환도할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그 우리 와 있는 몽골 군대 험악해. 걔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자꾸 애들 범죄 저지르고 어우 또 먹기도 엄청 먹어. 그만 철수하라 전해라. 우리가 욕을 해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기는 쿠빌라이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뭐든지 얘기하세요. 무엇이든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들어만 주고 하면 좀 부하들 보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질 좀 보내주시고요. 정거장, 플랫폼을 좀 설치해 주세요. 군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전쟁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원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질 전쟁 중에 이미 당신들이 많이 잡아왔잖아. 뭘 도모됩니까? 여기요? 이미 고려에서 몽골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 따라갔는데 무슨 역을 더 설치합니까? 군사요? 필요할 때 보내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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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